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명 변호사님, 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지금 현 권익위원장이시고 예.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고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 그렇습니다요? 예. 예. 김홍일 위원장이 2009년에 대검 중수부장으로 취임해서 당시에도 떠들썩했었던 부산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이끌어 왔었고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야당에서 집중 공격하는 부분은 2007년 당시에 대검 3차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군요. 그 당시에 2007년 대선 직전에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사안 이후에 특검으로 그 결론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 사안을 두고 야당의 공격이 상당히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상당히 신망 있는 검사 선배로서 후배 검사들의 믿음을 오랜 시간 받아왔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가장 신뢰하는 검찰 선배로 불러왔던 만큼 특히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른답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두 사람의 관계가 두터운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대구지검에서 초임 검사를 시작했었고 아마 신뢰관계가 상당히 두텁다 보니까 검사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하고 나아가서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장 그 후임 선임 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김홍일 위원장을 낙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김홍일 위원장이 불우한 어린 시절과 가난을 딛고 일어났다. 윤 대통령이 형 하면서 검사 시절부터 잘 따른다. 뭐 이런 일화도 소개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설렁탕집 석박지 보면 김홍일 선배가 떠오른다. 김 선배가 새 동생을 직접 키우며 석박지를 많이 만들었다. 뭐 이런 자수성가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예. 그 어린 시절이 좀 가난했습니까?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랬군요. 새 동생을 이제 키웠고 대학교도 바로 이제 가지는 못하고 좀 몇 년 있다가 가정 형편 때문에 충남대학교 전액 장학금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셨고 예. 그때 예산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지금 백종원 그 대표의 아버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교장 선생님 관사에서 3년 동안 숙식을 하면서 어린 백종원 대표를 가리키기도 했다. 뭐 이러한 지금 사례 이런 미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이제 네. 두 어린 동생까지 부양을 해야 했던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인간 승리죠. 그리고 또 뭐 대학교 진학해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김홍일 그 권익위원장은 제가 그 법원 판사 시절에 사법연수원 교수를 했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근데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검찰에서 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부원장으로 오셨을 때 몇 번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굉장히 좀 묵직하세요. 뭐 말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굉장히 묵직하시고 또 신중하시고 정말 그 검찰 내에서 신망이 굉장히 두터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수한 그런 특수통으로 큰 수사도 많이 하셨고 또 굉장히 청렴결백하신 그런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이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말 그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국회가 시끄러웠습니다만 방통위원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탄핵이 의결이 되는 순간 이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가 되고 그러면 지금 상임위와 한 명 남는 이 방통위가 식물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에서 어떻게 필사적으로 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탄핵을 한 결과 결국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고심 끝에 본인이 용달을 내려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연말에 뭐 종편에 대한 또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을 만한 분이 사실 필요하고, 제가 아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정말 공정하게, 또한 어디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이끌어갈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미수 대변인. 여당에서 아무리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우한 환경까지 지명 배경으로 설명을 하시던데,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하거나 이렇게 인성, 검찰 내부에서 인성도 좋고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 저는 그거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과 옹호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는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야당과 국회에서 반대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면 대통령과 여당이 아주 안 좋을 겁니다. 그건 이미 여론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여러 가지 포털도 보고 좀 한번 보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물음을 던집니다. 대한민국에는 인재가 없습니까? 아니면 특수부 검사가 아니면은 이 나라에서 서러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제 거짓말 말고 찾아보세요. 벌써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명 전부터 그랬어요. 언론에 보도될 때부터. 그래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과방위원이 주장하고 있어요. 임명 철회해달라고. 그런 상황인데 지명하시고 임명을 강행하면은 상당히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네. 우선 특수부 검사 출신의 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권익위에 가신 지가 지금 5개월도 안 됐어요. 업무 파악하고 이제 막 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을 뽑아다가 그 중요한 방송과 통신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이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하면은 전문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방통위가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전임 방통위원장도 방송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끝에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대통령이 그리 좋아한다는, 존경한다는 특수부 검사를 보내면 정말 다수의 국민들이 또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장악 또 하려는 거 아니냐? 계속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제대로 방통위나 또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저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는데 이런 식의 인선을 해서 대통령과 여당과 총선을 넉 달 앞두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전 그래서 참 아주 네. 부적절한 인선이 일어났다, 이 생각합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